오늘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진짜로 타이밍이 좋으신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단기 시황이나 그냥 뉴스 요약하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본주의의 구조와 그 안에서 리플, XRP가 어떤 자리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 XRP 들고 오면서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리또속이라는 말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XRP를 손에서 못 놓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근본부터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납득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인트로 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조금만 같이 써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람 거인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인의 이름을 세계 경제라고 불러볼게요. 덩치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거인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미국 주식도 오르고 뉴스에서는 지표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뇌부터 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판단을 내리는 핵심 기관이죠.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뇌는 어디일까요? 백악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뇌는 국제 금융기관들과 각 나라 중앙은행 그리고 그 위에서 방향을 잡는 거대한 정책 결제 기관들입니다. BIS, IMF 같은 곳들이 큰 방향성을 잡고 연준과도 손발을 맞춰 돈을 풀어라, 금리를 올려라 이런 신호를 내리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이 뇌가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뇌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몸 안을 돌아다니며 영향력을 키우는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중앙기관이 관리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서 거래하고 국경을 넘어 가치가 이동하니까요. 완전히 탈중앙 성격이 강한 존재죠. 뇌 입장에선 통제 불가능이라는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은 하나의 큰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몸 전체의 신경망과 혈관을 업그레이드해서 결국 다시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바로 요즘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CBDC 그리고 각종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핵심 배경입니다. 자, 이제 혈관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스위프트 SWIFT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메시지 전달 중심 구조입니다. 미국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한국 은행에서 메시지는 왔는데 실제 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는 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럼 미국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자기 자금 일부를 금고에 미리 쌓아두고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결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 은행에 맡겨둔 보증금 같은 돈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를 100% 신뢰하지 못하니 각 나라 계좌에 보증금을 잔뜩 쌓아두는 거죠. 문제는 이 돈이요. 투자도 못하고 대출도 못 내줍니다. 그냥 묶여있는 잠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럼 이런 돈이 전 세계에 얼마나 묶여 있을까요? 추정치로 수십조 달러 규모 초대형 자금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잠겨 있습니다. 즉 피가 돌아야 할 자본주의 몸에서 피가 여기저기 고여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장기 침체, 금융 비효율, 그리고 구조적인 불황 압력을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인은 뇌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고 혈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낡아 있고 피, 즉 자본은 여기저기 묶여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의사들은 결국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지금은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이 수술 계획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낡아빠진 혈관을 걷어내고 빛의 속도로 신호가 오가는 새로운 결제 신경망을 깔 것. 둘째, 어떤 통화든 즉시 바꿔서 수혈할 수 있는 중립적인 매개 자산을 투입할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립적인 혈행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게 뭐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자, 이제 수술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권이 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리플을 결제 인프라 쪽에서 주목했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XRP는 어느 통화에서든 어느 통화로든 중간에서 빠르게 변환이 가능한 브릿지 자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은요, 원화를 바로 멕시코 페소 계좌에 그대로 꽂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바꾸고 수수료 떼고 시간이 지나야 처리되죠. 그런데 XRP는 어떻습니까? 리플이 강조해 온 ODL 주문형 유동성은 이런 흐름을 목표로 합니다. 원화가 XRP로 바뀌고 해외로 넘어가서 현지 통화로 바뀌어 계좌에 꽂히는 것까지 수초 단위로 처리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예전엔 돈이 비행기 타고 가던 시대였다면 이건 거의 순간이동 같은 발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한 전 세계에 묶여있는 거대한 대기 자금들, 그걸 나라별로 미리 쌓아둘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창고에 잠자던 돈을 꺼내서 다른 곳에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속으로는 도입하고 싶다는 곳이 절대 적지 않겠죠? 여기서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CBDC 나오면 XRP는 끝나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XRP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반대 시나리오가 더 많이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의 디지털 화폐는 자동으로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장부를 통째로 공유하고 완전히 하나의 규격으로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규격을 이어주는 중립적인 변환 젠더, 브릿지 네트워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시간 동안 바로 이 브릿지 역할에 집중해 온 팀이고요. 그리고 XRP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규제 이슈도 짚고 가야 합니다. 2020년 말 리플을 둘러싼 소송 이슈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 쪽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이 XRP 가격에 긴 시간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리플은 결국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규제 명확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제도권 금융이 계속 안 쓴다로만 버티기엔 명분이 약해지는 흐름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격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10만원, 100만원 이런 과장된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설명되는 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초대형 결제 유동성을 어떤 네트워크가 흡수하려면 그 통로가 너무 얇으면 안 됩니다. 만약 해당 가격이 너무 낮아 거대한 금액을 옮기려면 수량이 과도하게 많이 필요해지고 시장 충격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네트워크가 실제 인프라로 굴러가려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운영이 더 매끄러워지는 구조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이건 희망회로를 돌리자는 말이 아니라 인프라 관점에서의 구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손편지에서 이메일로 바뀌던 것처럼 이제는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 역할로 XRP가 계속 언급되는 겁니다. 물론 내일 가격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단기 변동성에 덜 휘둘리죠. 우리는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꽤 중요한 분기점 위에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2.2달러 근처를 깔끔하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해석도 있고, 최근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참여가 완전히 꺼진 시장은 아니라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1.9에서 2.1달러 부근을 중기 핵심 수요대로 보기도 하죠. 이 구간이 유지되면 이중바닥, 소위 쌍바닥 시나리오가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3달러대 초반을 보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선을 깨면 재축적 구간으로 내려가 시간을 더 쓰는 시나리오도 열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예전에도 이런 구간을 수없이 겪어왔고, 진짜 반등은 늘 지루함이라는 인내 끝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거래량과 관심이 살아있다는 건 큰돈이 아예 관심을 접은 판이 아니라 계속 이 구도를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한두 개의 캔들이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끌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우리를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틴 사람과 중간에 내려놓은 사람이 갈리고, 결국 그 끝에서 다음 흐름의 진짜 주인공이 누가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횡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